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 중에 상가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상가 건물의 원상복구 의무와 또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이 많은 상가임차인들께서 계약 만료 시에 도대체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히 알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즉 우리가 이제 상가를 얻을 때, 이럴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기존의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없이 공실인 상태에서 임대인과 단 둘이서만 임대차 계약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기존의 임차인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를 권리금을 주거나 해서 이제 인수를 받아서 임대인과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때, 이 원상복구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의 양식에는 이 부동문자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 건물을 원상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상가를 원상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상가가 공실 상태였었고 아무런 시설도 없이 텅 빈 상가인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을 했다면, 임차인의 원상복구할 범위는 임대차 계약할 당시 상태인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 그 상태로 원상복구하면 되겠죠. 공실 상태에서 계약한 케이스는 이 원상복구의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두 번째 케이스예요. 기존의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를 인수받는 경우,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상가를 넘겨받을 당시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었겠죠. 그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서 현재 임차인이 그 시설 위에 또 추가적으로 시설을 더해서 사용을 한 경우에요. 이때는 나중에 계약 해제로 인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할 때 그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를 인수받았다면, 그 식당에는 전 임차인이 만들어 놓은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주방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임차인이 뭐 권리금을 주거나 해서 인수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임대차 계약이 이제 만료가 돼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게 될 경우에 과연 이 주방시설까지도 현재의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다 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방시설은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이 주방의 원상복구까지 할 의무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가적으로 시설한 부분만 원상복구하기를 원할 것이고,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전에 임차인이 시설한 주방시설까지도 현재 임차인이 모두 다 철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는 추후에 일어날 이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서로 합의하여서 특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원상복구의 범위에 관한 특약이 없고 단순하게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만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관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전 임차인이 무도 유흥 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 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본인이 개조한 부분만 원상 복구를 하면 돼요. 즉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대로만 원상 복구를 하면 되는 거고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원상 복구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임차일 당시 이미 주방시설이 있었다면 자, 임차인은 그 주방시설까지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와는 또 반대되는 하급심 판례들도 있기는 있어요.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시설, 비품을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는 달리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시설, 비품의 철거 의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한 판례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왜 이와 반대되는 하급심 판례를 굳이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도 최근에 이렇게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소송을 해보려고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과연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자, 상가를 권리금도 못 받고 원상복구까지 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영업이 잘 안 돼서 보증금만이라도 챙겨서 나가려는 자, 그런 상황일 거예요. 재판을 계속 끌고 나갈 금전적인 여유도 없을 거고 시간도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 임차인 입장에서 과연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자,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이 원상복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굳이 꼭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되겠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나중에 이제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그 원상복구의 범위를 서로 합의를 해서 특약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시설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대로만 원상복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반대되는 하급심 판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약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꼭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